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결국어학원 강사 김유시입니다. 오늘은 5월 달에 총 9회차에 나눠서 진행된 25년 모의고사 특강 그 1회차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 생각입니다. 아쉽게도 이미 모든 모의고사 특강은 끝나버렸지만 앞으로 다가올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여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함께 기술적으로 문제 풀어보는 연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뭔가 글이 많아요. 글이 많은데 일부러 보이지 않게 적어놨습니다. 뭐냐면은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험 볼 28년 대수능 때 과연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뭐 여기 보아하니 점수는 이렇게 되고 유형은 이렇게 되고 뭐 예술이 나오냐 안 나오냐 장문은 또 나눠줬고 뭐 복잡하죠. 전부 다 볼 필요는 없고 28년 대수능에는 딱 한 가지 큰 변화점이 있다. 그것이 뭐냐고 하니 문학과 비문학의 완전한 분리. 어떤 식으로 분리된다? 구성 측면에서 분리가 된다. 그간 저희가 이제 고3 그리고 고2 기준으로는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눠주냐? 언어와 매체 하나,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하나 해가지고 앞쪽에는 문학과 비문학 문제들이 출제되고 뒤쪽에는 언매와 화작으로 끝내는 그렇게 방식이었는데 28 대수능 기준 어떻게 바뀌었냐 하니 언매와 화작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나오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그러다 보니 하고 있죠. 너무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하지만 하나만 하면 된다. 어떻게 된다? 여기서 내려온 문법, 모든 학생들이 더 이상 문법을 선택으로 도망치거나 회피할 수가 없다. 다 같이 문법을 봐야 되는 시험으로 바뀌었다. 그거를 길게 써놓은 거예요. 분석을 해야 저도 이제 제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한 건데,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자면은 바로 이제 문법 공부를 꼭 해줘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특강에서는 이 문법 공부를 되게 자세하게 했어요. 특히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오는 문법 중에 시제와 관련된 표현들 그리고 높임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딱 알맞는 문제들을 준비해가지고 함께 풀어보는 시작하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화법 문제 같이 해볼 거고 문학 문제 같이 해볼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비문학 문제 해볼 거고 아쉽게도 요 질의응답은 찾아와서 나중에 해주신 걸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화법 적용이라고 했어요. 뭘 적용한다는 거지? 아까 맨 처음 왔던 그 제목 기억나요? 기술적 문제 풀기. 요 기술적 문제 풀이를 적용해보자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모의고사 점수가 오를까? 사실 간단해요. 간단하게 뭐냐 하면은 우리 밥 다들 잘 먹죠. 그냥 한국어 되게 잘 쓰잖아요. 국어 시험 말고 그냥 한국어 얘기하는 거. 왜 잘하냐 하면 밥은 매일 먹어. 아침 일어나서도 먹고 점심 학교에서도 먹고 저녁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자유지만 또 야식 먹을 수도 있어요. 야식 맛있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야. 매일 반복해서 하면 느는데 그 매일 하는 게 사실 모의고사 한 번만 봐도 머리도 아프고 국어 한 과목 80분만 풀어도 머리 아픈데 그거 뭐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사회 과목, 과학 과목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린 앞으로 이제 2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올라갈 거니까 화법의 요 기술적 문제를 풀이를 적용해가지고 조금씩 성장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3가지 기술 적용해볼 거야. 첫 번째 뭐냐? 예상하며 읽기. 예상하며 읽기. 뭘까요? 가나, 다나, 마에 있는 거 보니까 동영상, 신문 등의 매체, 담화표지, 사자성어, 음성상징어, 의태어라고 있는데 얘네들이 5문제들이 가장 많이 빈출하는 선지입니다. 역대 모의고사와 수능들을 다 찬찬히 살펴봤을 때 과연 우리 이번 첫 번째 나온 문제에서 어떠한 매체들이 사용되었는가, 그리고 담화표지는 좀 이따 같이 또 할 거예요. 뭔지 좀 생소한 개념이죠. 네, 담화표지 같이 할 거고, 사자성어를 썼냐 안 썼냐, 음성상징어 중에서도 의태어냐 혹은 의성어냐. 근데 우리들이 음성상징어만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참고로 적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가끔씩 헷갈리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총 4가지로 좀 줄였을 때 이렇게 빈출하는 선지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 내기 전부터 딱 1번 문제를 만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에서 과연 어떤 걸 사용했는지 안 사용했는지 꼭 물어보겠지라고 내가 공부하면서도 2년 뒤를 상상하면서 아, 그럼 그때는 내가 이거 마스터가 돼 있는 거니까 얘네들이 이미 나올 걸 알고 그냥 지문을 읽으면서 미리 찾아버려야겠다. 그러한 기술을 적용해보는 거죠. 두 번째, 담화의 종류 파악하기. 이건 또 4, 7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니 자, 제가 지금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게 2022학년도 자, 위에 적어놓을게요. 2022학년도 6월 이게 뭐냐? 고1인 줄 알았더니 고2 모의고사네. 왜 고2 모의고사 갖고 왔어요? 했더니 아, 이게 딱 적당한 난이도예요. 딱 적당한 난이도. 어렵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풀어봤을 때 생각보다 고2여가지고 많이 겁먹을 줄 알았는데 시간도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점수도 다 괜찮게 나왔던 그러한 모의고사에다가 플러스 아까 문법이 중요하다 했죠. 딱 문법이 1학년 기준 고1 기말에 나오는 문법 요소들이랑 딱 겹쳤다. 그래서 선정을 했고, 그래서 만약 있다면은 22년도 6월 고위모사를 함께 봐주세요. 자, 거기 4, 7번을 보면은 뭐가 있냐라고 하니 가는 모든 학생들과 전문가의 면담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쓴 학생일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서 어떠한 글인지 이 단어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예상하면 읽기도 먼저 예상해보는 거잖아요. 이 다음에 문제가 뭐 나올 거고 나는 그걸 바로 예상을 해가지고 바로 풀어버린다. 시간도 단축하고 내 공부 능력도 향상시키고. 인데 단어형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유명해진 건데 자, 선지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라. 이건 너무 익숙해졌어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뒤도 안 물어보고 바로 선지로 간 거는 거예요. 4번, 7번 있으면 4번, 5번, 6번, 7번 먼저 읽는 거는 좋아. 좋은데 더 큰 힌트가 있다 이거죠. 이 문제 바로 위에 이렇게 써있는 모든 학생들과 전문가의 면담이다. 이건 중요하니까 별표까지 한 개 더 쳐주면은 면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 면담은 누가 나와야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인터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럼 이 사람들의 관계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최소 또 하나 나오니까 이거를 놓치지 말고 읽고 넘어간다.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3번 문제의 표지를 통해 비교하기. 아까 단어 표지도 있고 문제의 표지도 있고 이 표지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라고 하니 6번에서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6번을 같이 가보면은 6번에서 뭐라고 보냐,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보통 표지를 하면은 요 바탕으로입니다. 바탕으로. 아까 단어 표지랑 똑같은 건데 일부러 여기서 설명하려고 놔두고 있었어요. 바탕으로 들어왔어요. 뭐가 바탕으로 뭘 파악하니까 가를 바탕으로 나를 파악하래요. 가를 바탕으로 나를 파악하라. 그러면 핵심 문제는 나에서 내긴 할 건데 나가 핵심이야. 하지만 가를 바탕으로 하였으니까 비교의 관계구나. 핵심 플러스 비교해가지고 일치 혹은 불일치를 걸러내는 문제인 거구나 라는 요런 것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예상해서 읽어야 된다 라는 것. 제가 이제 수업에서는 같이 이런 식으로 풀어보고 우리 시간이 만약 1분 걸렸던 문제면 30초 걸리게 줄여보고 2분 걸렸던 문제면 1분 걸리게 줄여보고 했지만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적용하는 기술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기술을 한번 적용해보라는 것을 추천드리고 짜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6월 모의고사 놔두고 화법 적용을 했으니까 바로 이 담화를 한번 정해볼게요. 담화를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뭔지 헷갈릴 수도 있어. 바탕으로?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담화표지 예시 문제 같이 풀어보면 훨씬 더 정확하고 좋겠죠.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여가란 직장생활이나 공부한 일 등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을 말합니다. 사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가는 자유로운 시간이다. 다 잘라도 되는데 여가 생활은 필요성이나 의무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대요. 여가 생활은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해 한다. 여기 뭐 우리 이거 분석할 연습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 넘어가고 다시 말해서 자, 얘도 중요하니까 얘가 메인 문제죠. 다시 말해서를 별표를 3개 쳐봅시다. 여가는 자유입니다. 아까 여가는 자유로운 시간을 말했습니다. 또 여긴 여가는 자유입니다. 여기 얘기했던 거를 또 얘기해주고 있네. 또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요 담화 표지는 과연 어떤 역할일까라고 보니 1번에 강조, 2번에 부연, 3번에 열거, 4번에 이거 예시 있는데
예시랑 예고는 아닌 것 같아. 예시를 들려면은 뭐 1번 예시, 2번 예시 쭉 나와야 되고, 예고는 이미 이게 안 했던 거를 갑자기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그것도 아니고 부연, 강조, 열거일 수 있는데 열거도 아니다. 왜냐? 여가란 자유로운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면 열건데 여기는 하나 나왔잖아요. 일단 아니야. 그러면은 강조와 부연이 남네. 근데 부연은 자유로운 시간은 어떠어떠하고 이러한 정의는 어떠며 사회적으로 우리 어떤 약속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부연이 맞는데 여기는 자유로운 시간이고 또 자유로운 시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니 1번이 답이다. 그리고 이 문제 왜 같이 풀었냐 하면은 단화 표지가 헷갈리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가 뭔지 여러 가지 안 헷갈리는 거 자르고 나서 헷갈리는 거 2개 나오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진짜를 골라야 하는지 단화 표지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것도 미리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걸 예시로 한번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단화 표지 예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니 고전심이 현대 시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총 요약을 하자면은 시에 관한 또 기술적 적용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 가나 달아 잡아놨네요. 얘네가 뭐겠어요? 그러면은 많이 나오는 문제 즉 빈출이다. 빈출만 공부하면 돼요. 왜냐? 저도 공부를 많이 했을 거고 또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들은 AI나 인공지능 혹은 슈퍼컴퓨터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정보를 넣어주는 대로 다 먹을 수는 없단 말이죠. 다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선별해내는 거예요. 빈출만 먼저 바탕으로 공부하자. 빈출을 공부해가지고 그걸로 든든한 마치 이제 우리 흙으로 모래성 쌓으려면 바다가서 쌓아봤을 텐데 이게 파도에도 쓰러지지 않게 쌓으려면은 결국 높게 쌓는 게 아니라 옆으로 튼튼하게 쌓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옆에 쌓는 요 지지대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요 빈출 문제들이 해주는 거예요. 점수가 높아지려면은 이 위에 쌓고 또 쌓고 해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는 거지. 항상 말하지만 한 번에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술적 문제를 풀 바탕으로 빈출이 뭔지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천천히 쌓아갑시다. 자, 그래서 실전에서 파악하기, 표현법, 작품의 구조 및 형식, 시 하단에 단어 해석 확인, 복의 단원사 얻기라고 써 있어요. 일단 가나다는 뭔지 알겠어요. 표현법 우리 많이 나오는 거죠. 뭐 직유법이 뭐고 활용법이 뭐고 의미법은 또 뭐고 역사법은 뭐고 맨날 하는 거예요. 내신에도 맨날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없어요. 작품의 구조 및 형식은 뭘까라고 하니 뭐 그런 거예요. 수미상관 들어봤을 텐데 맨 첫 줄과 맨 끝 줄이 동일한 운율 혹은 형식으로 끝이 난다. 그런 거구나. 혹은 뭐뭐 한다 등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뭔가 봤던 것 같아. 모르더라도 우리 한국인이니까 비슷한 말로 끝을 내고 있구나. 그러면은 운율이 느껴지고 혹은 강조가 될 수도 있겠다.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나도 쉽고 시 하단의 단어 해석 확인 이게 제일 쉬워요. 이거 뭐냐라고 하면은 그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 처음 보는 단어들. 여기서 이제 우리 22년도 6월 기준으로는 이세계 부병루라는 고러한 시가 있는데 거기서 부병루 보니까 딱 봐도 일단 21세기 그건 아닌 것 같아. 21세기 현대 시는 아닌 것 같아. 맞아요. 현대 시 아니에요. 이건 이제 고려시대의 문인이셨던 이세계 시인데 거기서 막 지금은 막 어제 영명상을 지하다가 이거 한번 보여주면 되겠네. 일부러 안 보여줬는데 뭐 이렇게 있어요.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명리 올랐네 하면서 한국어 해석되기가 편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엔 뭐 있었냐면 이건 올란율시라 그래가지고 이런 복잡한 개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한자 기준으로 한자가 막 5개씩 나오는 거예요. 딱딱딱딱딱 이게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저도 뭐 작과 빈 영명사 잔등 부병루 지금 겨우겨우 읽고 있는데 저는 그나마 이제 공부를 좀 했으니까 읽고 있는데 이거 처음 보면은 이게 그나마 제일 쉬운 거야. 작자 어제 작자. 근데 이거 읽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읽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 또 여러분들 배려를 해줘요. 교육청이 막 지옥에서 온 악마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하단의 단어 해석을 알려주고 그것들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 여기 보면은 부병루 처음 들어봤죠. 그러면 뭐냐 하니까 고구려의 수도에서 평양에 있던 누각이래요. 누각 정도가 어려운 단어인데 뭐 그거는 건물에 있는 마치 베란다 같은 걸 생각하면 편하고 기린마 고구려 문명을 타고 갔다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전해진 상상의 말이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 해석들을 꼭 참고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이에요. 가나다는 기본인데 자 라가 뭐냐 라 요게 또 핵심입니다. 요거는 별표를 한 몇 개 쳐볼까요? 한 2개 가볼까요? 왜냐면 꼭 해주면 좋긴 한데
나중에라도 해보면은 좋으니까 지금 못해도 되지만 꼭 나중에 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 하니까 여기 바로 밑에 적어놨어요. 23번 예시. 자, 23번 같이 한번 가보면은 23번 뭐 있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사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꼭 해놓고 보기에서 이게 뭐야? 힌트를 줍니다. 힌트. 내가 부병률을 처음 봤어. 그리고 나가 뭐냐 하니 어이쿠. 자, 나의 박지원의 능량 시집서. 박지원 이분도 이제 유학자죠. 유학이라 하면 안 되나? 서학통보 같이 있으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역사 선생님 물어보면 되고. 가의 힌트와 나의 힌트가 다 적혀 있어요. 가가 어떠한 시고, 나는 실수. 이건 다가 박지원님의 그거고, 이제 나는 뭐냐, 산중 작곡, 김득현님의 산중 작곡이니까, 여기도 모르겠어. 여기도 옛날 거야. 그러면은 가서 보는 거야. 문학작품의 공간은 단순히 배경을 넘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든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알지만 글로 정리해주니까 머릿속에 딱 들어오잖아. 문학작품에 대한 그런 배경은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들어주는구나, 공간이. 알겠어. 그 가에서 부병루는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는 공간. 나의 산중은 화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 여기는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하여 결국은 뭐다? 무상감을 드러내는 건가? 라고 나와 있는데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내가 이 시를 보면서 이게 뭐냐나? 이거 한국어 맞냐? 라고 본 게 아니라 빠르게 23번 가가지고 여기서 힌트 다 얻고 그리고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보기에서 힌트를 얻은 다음에 이거 좀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저분해서 힌트는 여기도 선지까지 가면 돼. 선지까지. 왜냐? 이 선지도 어떻게 보면 설명이야. 선지가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 고르란 거면은 나머지 4개는 적절한 거라잖아. 그러면 그 적절한 거 뭐예요? 요 내 친구는 싹 다 힌트예요. 힌트. 요 내 친구 하는 말이 맞는 말이란 거지. 그러니까 자 가보시죠. 가의 텅 빈 성에서 인간의 역사의 유한함을 느낀 화자는 구름과 바위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있군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말이 되는 것 같아. 하나만 더 볼게요. 가의 산과 강이 변화하는 모습은 퇴락한 역사적 공간과 땡땡땡 하고 있네요. 3번에서 뭔 소리야? 라고 보니 화자가 느끼는 무상감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군. 가보니까 돌다리 기대 휘파람 부느라 산물도 풀고 강은 절로 흐르네. 나는 지금 이미 예전에 망한 고구려의 역사적 무상감을 느끼고 있는데 산은 흐르고 산은 푸르고 강은 절로 흘러요. 얘네들은 쭉 매일매일 이러는구나 하니까 퇴락한 역사적 구간의 무상감이 더욱더 짙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힌트를 알 수 있고, 요건 이제 답까지 같이 보면 답이 2번인데 뭐라고 되냐면 가의 돌다리에서 휘파람 부는 화자는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인 천손을 떠올리며 쓸쓸함을 느끼고 있군이라고 합니다. 천손 요거 시하다의 단어 해석 확인 요거랑 같이 보면 좋습니다. 왜냐? 천손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고구려 시조인 동명왕이래요. 동명왕. 물론 왕 정도 하셨을 뿐이면은 되게 똑똑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지식인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뭐 우열을 가리면 참 웃기긴 하나 과거의 계급사회에서는 내가 단순한 지식인이랑 왕이랑 비교할 수 있는 왕이 더 큰 거잖아. 왕이 더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이잖아. 그리고 왕은 지식이 좀 더 다른 개념이에요. 포괄도 하지만 지식인은 사회 세태를 비판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백성들에게 교훈을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 앞으로 더욱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펼쳐봅시다 하는 사람이고, 동명왕은 고구려 시조죠. 그냥 조금 웃긴 표현으로 하자면은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는 거지 단순 지식으로 뭔가 조언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이질감을 느껴야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핵심은 기술적 문제풀이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마치 저는 회는 안 좋아하는데 또 표현 회랑 딱 맞아요. 딱 회를 낚시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회쳐 먹을 날로 먹을 수 있듯이 그 날로 그 자리에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능 시험장까지 아직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고객 기준으로는 그래도 들어가가지고 전혀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거를 아까 보여주려고 했던 거에 넘어가고
앞뒤 표지 활용이라 했는데 22번, 24번, 25번 공통 해당이래요. 23번 말고 다른 문제들이겠죠. 근데 대표 예시인 24번만 하나 보고 가자면은 24번 문제가 제가 잠깐 읽어줄게. 어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사한 걸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제가 실수했던 그 박지원님의 그러한 글이죠. 능량 시집서. 여기 또 한자만 썼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한국어로 써주네요. 좀 친절해. 그래서 답 3번을 보면은 까마귀에 일정한 색이 없다는 눈으로 정한 대상의 외양보다는 마음속으로 정한 본질적 속성에 주목하는 강조한 걸 볼 수 있게 하는데 요게 뭐냐면은 표지로 읽기. 표지로 읽기가 뭐냐면 아까 그 맨 처음 화장문에 나온 그 기술적 문제풀인데 내가 글의 앞 뒤에서 이 선지의 일종의 힌트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니 그 본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눈으로 먼저 그 색깔을 정한 것이다. 어찌 단지 눈으로만 정했으리요. 보지도 않고서 그저 먼저 마음속으로 정해버린 것이다. 자, 않고서 뭐 해버린 것이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이게 원래 선지에 무조건이라는 뜻이 있으면 되게 위험한 거긴 한데 선지는 무조건 안 써있잖아. 근데 우리 일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버린 것이다. 뭐 해버린 것이다. 아이고 오늘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그냥 자버린 것이다. 이거는 무조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선지가 보니까 좋은 소리 하고 있어. 눈으로 정한 대상의 외양보다 마음속으로 정한 본질의 속성. 이거 누가 봐도 뭔 뜻인지 몰라도 마음속으로 상대방의 외양보다는 그 따뜻한 마음에 주목을 하자라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교훈적인 영화를 하고 있거든요. 전혀 다른 거죠. 예, 이것도 일종의 표지예요. 다 표지예요. 왜냐, 버린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걸 뽑아낼 수가 있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진짜 그 글을 이해하지 못했지라도 바로 이 현장에서 이해하는 그러한 기술적 풀이 연습이 돼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근데 오늘은 뭐 문제 해설이 주된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과학지문. 지금 두 번씩 말하고 있죠. 대반의 마지막 과학지문 하면서. 왜냐? 이 과학을 항상 어려워해요. 근데 과학을 항상 어려워하니까 왜 그럴까? 과학 쉬운데 이해하지 않네 강사. 이게 아니라 저도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 매일 세월호 읽을 때마다. 저는 이제 문과였다가 대학을 이과로 가가지고 이과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물리라는 과목을 맛보고 나서는 나는 이제 평생 과학 쪽으로는 쳐다보지 말겠다 했는데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거는 다행히 물리는 아닌데 물리는 저도 그렇게 막 무섭진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천천히 읽어보고 분석해보고 했는데 요 과학 지문에 사실 기술적 문제풀이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잡소를 했고 지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문제 기준으로는 보자 38에서 42 문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38에서 42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이거는 좀 구성이 참 악질이네. 결국 30분까지 왔더니 갑자기 과학지문하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과학지문은 분류하며 읽기, 그리며 읽기, 이해 X. 이게 무슨 소리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물리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라 과학지문을 진짜인지 어렵게 내면은 여러분한테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걸 애초에 내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에요. 국내외에서 내로라 하시는 분들이 뭐 석박사를 넘어가지고 석박사 기본으로 따시는 분들이 20-30년 거기서 공부를 더 해. 더 한 상태에서 그분들 딱 모아두고 자, 우리 이제 학생들을 전 이거 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제 한번 내봅시다. 무섭죠? 왜냐면 어떤 등급은 갈라야 되니까. 그럼 그분들이 딱 모여서 딱 수준 얘기한다면, 자, 내가 생각하기에 학생들 수준이 이 정도가 되니까 문제는 내봅시다 하는데 또 거기에 대고, 아니야. 내 생각에는 그래도 그거보다 똑똑하겠지 하면서 그거보다 좀 이해를 뛰어나겠지 하면서 좀 어렵게 내봅시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가? 하면서 이제 서로 매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다 현역 고등학생 한 명을 꼭 데리고 가가지고, 근데 물어봐야 돼. 이 정도 수준이 적당한가 하면서, 한 명은 좀 그렇고, 등급별로 데리고 가서 물어봐야 된다. 이제 5등급제로 바뀌니까 5명 데려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학생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어렵게만 내보니까 이해가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과학지문, 이해 안 되는 과학지문
기준으로 하는 그러한 기술적 문제풀이에요. 왜냐? 결국 수능은 일치불일치를 맞추는 거고 추론이 들어가더라도 어떤 식으로 해서든 P에서 Q를 잡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뭐 작문 능력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정말 최소 석박 이상의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하고 그리면서 이해 안 하고 나는 그 문제에 있는 핵심을 맞추겠다라는 게 기술적 문제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문단 같이 가볼게요.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각기관의 눈은 시각을 감지하는 데 관여하는 안구. 지금 방해되니까 여기 들어가라고. 안구 할 때 안구. 여기 이제 책 있는 분 혹은 이제 자료 있는 분은 알겠지만 실제로 그림으로 안구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전 내 눈 이렇게 생긴 처음 봤어. 나 그냥 눈 있으면은 이거 검은색이랑 흰색만 있으면 됐지. 뭐 거기 뭐 맥락막, 망락, 공막, 성모체, 각막, 수련체, 유리체 막 있대요. 복잡. 근데 이 안구들이 있고 또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나 안구를 보호하는 눈꺼풀과 같은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속기관. 그러면은 요 두 가지 개념이 처음 나왔으니까 요 둘 가지고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일단 VS를 한번 적어줬어요. 그 다음에 다음 줄로 가볼게요. 이중 안구는 두개골의 오목한 부위인 안화에 들어있는 공 모양의 구조물이다. 아이고 VS인 줄 알았는데 나가리네 나가리. 안구 얘기만 나오네요. 실제로 이 그림 보면은 이미 안구가 있으니까 메인이 안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각기관이랑 부속기관을 먼저 첫 번째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얘를 이제 정리하겠다는 거를 뭐 시험지가 있으면은 그 한 켠에 딱 사각형으로 좀 크게 그려놓고 첫 번째 줄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자, 시각견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림의 안구를 보면 안구벽은 보통 바로 줍니다. 안구벽은 하면 안구벽의 3층 구조를 싹 그리는 거예요. 여기 그림도 있어요. 그림도 있으니까 우리는 정리만 하는 거지. 분류를 하는 거지. 공막, 각막, 맥락막 이렇게 딱 정리만 하는 거지. 망락, 공막, 각막, 맥락막 등등이 있으니까 맥락막, 망락, 공막인데 여기 실수를 했네요. 여기는 사실 두 개 같은 거라서 요거는 제가 사과상과 하고 넘어갈게요. 맥락막, 망락, 그 다음에 공락막이니까 이 망막을 하나 추가하고 얘네들은 같은 개념이에요. 실제로 문제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쏘리. 어쨌든 이렇게 3층 구조가 있다는 거를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와서 쭉 읽다 보면은 새로운 단어 같은 등장해요. 뭐가 뭐냐 하니까 선모체? 선모체는 또 뭐야? 다행히 그림이 있어. 그럼 다행이야. 그럼 왜냐면 사람은 이해를 할 때 단순 글로 읽는 것보다 그림을 정리했으면 좀 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모체 뭔지 알았으니까 선모체 한번 적어주고 그 다음에 수정체도 나오네. 수정체도 여기 나와 있어. 괜찮아. 유리체도 나오는구나 하고 딱 했더니 요 안방이라는 애는 처음 나와요. 안방은 또 뭐야?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안방이라는 공간이 들어가고 있는데 안방은 이 그림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힌트가 나왔죠. 각막과 수정체 사이.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안방이 있구나 하면은 자 1번, 2번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사이에 안방을 적어주는 거야. 이러면은 좀 더 쉽게 벌써 이해가거든. 그래 나가지고 이렇게 싹 다 정리를 하고 쭉 가보니까 뭐 방수가 뭐가 있고 안방 안에서 방수가 뭐가 있고 등등의 것이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역할 관계 확인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별표가 3개죠. 미리 별표를 쳐놨어요. 그건 중요한 거 봐요. 이게 왜 별표 3개냐면은 이렇게 역할 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꼭 하나 나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예상하면서 기술적 문제를 적용해보는 거죠. 넌 나올 거잖아 하고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구, 선모체, 방수, 섬유주, 슐레분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문제 한번 읽으면서 천천히 이해하면 되겠고 얘네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 아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학습에 뭐다 하면은 과학 지문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분류해주세요. 분류. 1번, 2번, 3번, 4번 분류하고 최소한 요 문제 나오겠다 하면서 거기 중요해 보이는 건 좀 많이 동그라미 치거나 별표 쳐보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그냥 이렇게 끝내면 섭섭하니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한 문제 딱 준비했어요. 한 문제. 어떻게 문제를 준비했냐라고 하니 실제 39번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 가다에 들어가면 적절한 것은 고르시오 하는데 되게 쉽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안방이 비어있다면은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리체가 밀어내. 답은 그냥 미리 적어낼게요.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안방이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방수가 이 공간을 채우는데 만약 방수의 공간에 비해 배출량이
적어지게 되면은 배출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공급량은 많은 거고. 이거 그냥 우리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물을 계속 마시는데 내 몸에 뭐 땀이 나가는 건 아니면 뭐 다른 것들 나가지 않으면 내 몸에 물이 꽉 차서 터지겠죠. 너무 좋지 않은 일이셨구나. 이 물 같은 거 말고 페트병 했으면 더 좋았겠다. 페트병에 물 계속 부을 수가 없죠. 넘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어지게 되면은 안압이 상승해가지고 터진다. 진짜 터지죠. 혈관이 터져요. 눈이 터지는 건 좀 많이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합으로 실제 그냥 본문을 읽으면 바로 나올 수 있게 돼 있는데 변형 문제 풀이 같은 건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안방이 과도하게 차 있을 경우 선모체는 이를 가하여 이거 뭐야? 실제로 본문 읽으면서 바로 문제 그대로 나와? A는 A다라고 나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A는 B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답은 C인데 그 C가 뭘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지하는 거지. 감지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감지하여서 방수의 생산에 관한 작용을 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다에 차 있을 경우 방수의 생산에 관한 지속하지 않아야겠죠. 그만 만들어야 되지. 그만 만들면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 결과 안압은 어떻게 되죠? 안압은 상승할까요? 떨어질까요? 모르겠죠. 이거 이거 보는 거야. 그 결과 방수의 생산을 가능한 건 지속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결과 안압은 상승을 그냥 살아보고 그냥 시신경에 가장 손상이 일어난다. 요거를 앞에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죠. 하나 같은 경우는 바로 상관없는데 자 시신경 어떻게 될까? 방수는 투명한 야간이 있어야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런데 선모체에서 만들어진 방수는 안방을 채우고 섬유질환 통해 배출된 후 슐렘관으로 흡수되어 심장으로 들어와 혈액에 함유한다. 여기 뭐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 넘어가. 그리고 마지막 문단 뭐가 되겠냐? 눈의 구조와 시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방수는 적정량이 제대로 흘러야 된다. 자, 좋아요. 적정량까지 왔어요. 제 역할을 당한 방수는 흘러나가야 하는데 섬유질 구조나 뭐 이슈로 저래 가져가야 모르겠어. 방수의 배출 여부와 관계없이 선모체는 계속 방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야? 지속하지 않는다가 아니네? 여기 보니 뭐라 써있어요? 선모체는 그냥 계속 만든대요. 계속. 선모체는 지속하는구나. 그냥 머릿속으로만 추론하지 말고 비교하면 추론하면 더 편하다 이거죠. 지속하는구나. 이거를 내가 더 많이 만들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시신경에 가장 다시 다부터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시신이 가장 심한 선심이 난다? 가장 먼저. 여기 다 읽어보면 나와요. 그 결과 안구의 모든 조직에 압력이 가해져 문제 생기는데 특히 가장 약한 조직인 시신경이 먼저 심하게 손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좀 더러우니까 이걸 그냥 읽으면은 막혔잖아요. 실제로 제가 아까 말했지. 요거는 다행히 우리 문제를 쉽게 내가지고 A는 A다라고 끝났어. 근데 여기다 A를 풀어보니까 어떻게 했어? 여기 막 헷갈리잖아. 감지까지는 오케이. 선모체는 감지가 맞아요. 애초에 아니지. 감지를 못하는 거구나. 그냥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속하는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안압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구나. 그러니까 심화선생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시신경이 가장 약하니까 먼저 일어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최소한의 추론 및 선지 비교 할 정도의 기술적 문제풀이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소개와 기술적 문제풀이 적용은 끝났고, 이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으로는 한 이틀 남았을 거예요. 올라가는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6월 달에 보통 고3 기준으로는 육모, 구모, 그 다음에 대수능 10일 대수능 같은데 이거 이제 11월 달이라는 뜻입니다. 10일 대수능으로 이어지는 골든로드로 많이 부르는데 아직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기준으로는 이거 하고 나서도 그 내년도가 있고 내년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문제 풀이를 적용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안 하는 거 다 상관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거. 근데 기술적 풀이 잠시 실수. 기술적으로 문제 풀이를 왜 해야 되냐 하면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그냥 맨땅에 헤딩해서 나는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80분짜리 하루에 하나씩 풀어야지 이러면은 우리 3일 작심3일이라고 알죠? 지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조급해하지 말고 나는 천천히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윤수였습니다.